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고객 컨퍼런스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3의 개인 고객 세션 패널 토의의 사회를 맡은 3프로TV의 김동환입니다. 오늘 2023년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고객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세 분의 패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제 바로 옆에는요, 우리 KB금융지주 WM 연금 부문을 총괄하고 계시죠. 최재영 총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KB국민은행에서 펀드와 신탁 비즈니스 등 금융투자상품 본부를 맡고 계시죠. 이상화 본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조금은 낯이 익으실 수도 있는데 KB증권에서 투자 전략과 금융자문 서비스 등 WM 솔루션 부분을 맡고 계시죠. WM 투자전략본부의 신동준 본부장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 우리 최재영 총괄님께 드려볼 텐데요. 총괄님께서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증권보험까지 WM 연금 이쪽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개인 고객들의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경험과 인사이트를 갖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2023년 우리 투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올해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 고객분들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제가 이제 지난해에 이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저 역시 지난해 말부터 새해가 되도록 다양한 경제 전망과 투자 관련 의견을 많이 듣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당 부분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WM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앵글을 좀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고객들은 제로금리 환경에서 적극적인 투자 기회를 누리는 전례 없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 새롭게 주식시장에 진입한 주린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코인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까지 지난 2년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는 이제 다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비로소 고객들과 진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달리 말하면 주식이 좋냐, 채권이 좋냐, 아니면 한국이 좋냐, 미국이 좋냐, 이런 뭐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고객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투자하려고 하는지와 같은 투자의 목적과 니즈를 세심히 파악하고 대화할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우리 고객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고 이를테면은 예금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지 같이 고객의 이제 성향까지 잘 파악하여 고객들과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특히 우리 KB는 고객의 투자 목적과 니즈, 성향을 면밀히 살피고 또 시장 상황과 투자 환경을 잘 헤아려 궁극적으로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고객과 투자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2022년을 되돌아보면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에는 다시 신기일전 힘을 내어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할 때 속도를 내는 구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정 변곡점이나 일정 시간 달리고 나면은 일정 속도를 조절하며 호흡을 고르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고객들과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마라톤 풀코스를 하다 보면 정말 고비고비가 많이 오는데 그때 우리 KB가 정말 좋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자, 2023년 경제와 시장은 매우 어렵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고객들의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고객의 투자 목적과 성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단단한 메시지를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최재형 총괄님께서 시장 상황과 투자 환경을 잘 헤아려서 고객들과 투자 아이디어를 나눌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 본부장님 차례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뭐 은행에서 펀드, 구자 상품과 ETF, 채권 같은 사실 쉽지 않은 금융 투자 상품 이거 다루는 본부를 이끌고 계신데요. 2023년에 어떤 상품 전략을 구상하고 계신지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해진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금리를 올리면서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전반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도 하반기에는 멈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그러면 급격하게 과거 수준으로 하락을 하겠느냐? 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급하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된다. 그 상당 기간이 언제까지냐? 저희들은 내년 2024년까지도 이렇게 높아진 금리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권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서 인기가 좋았는데 올해도 채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을 매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그럼 어떤 채권을 사야 하느냐. 저희들은 우량 채권을 사야 한다. 리스크가 좀 적은 거.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리세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데 이런 경기 침체 시기에는 아시다시피 신용도가 낮은 회사라든지 이런 채권들은 전반적으로 뭐 부도율이 올라간다든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량 채권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량 채권 위주로 사시는데 저희 KB에서 슈퍼 세이브 이런 단어를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슈퍼 세이브가 저희들은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상반기에는 좀 단기 채권을 담아가시고 하반기에는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을 담아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상반기에는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만기가 짧은 채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는 시기고 하반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둔화될 것이고 뭐 금리가 또 오르다가 이제 멈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 채권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본격적인 금리 하락기에 장기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자본 수익이 훨씬 더 커질 테니까 그걸 그렇죠. 노리자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제 금리가 고점을 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장기 채권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채권에 대한 전략이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저희들이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는 것을 뭐 글로벌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코어는 잘 바뀌지 않는 자산을 넣어두고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절을 하는 그런 전략인데 저희들은 올해는 코어를 채권으로 두시고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글로벌 우량 주식을 담아가시는 이런 접근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KB금융그룹은 다양한 상품 솔루션뿐만 아니라 최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 최재형 총괄님. 2023년에 우리 고객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시고 또 어떤 자산관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지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함께 생각할 부분은 자산 관리와 관련된 이제 고객들의 니즈가 매우 다양하다는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KB의 이제 경영연구소가 매해 발간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요. 2021년 말 기준으로 한국 부자 수는 42만 4천 명이고 그 전에보다 한 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융 자산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2,883조 원으로 2020년 말 대비해 가지고 한 10%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한국에서도 부자 숫자는 물론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부자들의 이 보유한 총 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제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지나 임야 또 뭐 회원권, 채권, 예술품 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뭐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KB금융그룹은 이런 자산가들의 니즈를 세심하게 충족해 드리기 위해 지난해 9월 고품격 자산관리 브랜드 KB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를 압구정동에 런칭을 했습니다. 부유층 고객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이나 법인,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 증식이나 이전, 나아가 승계까지 고려한 우리 토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언론에서도 자산관리에 대한 저희의 강력한 비전을 주목하고 있고 고객들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이제 저성장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는 환경에서 투자나 자산 관리는 평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 시대에 젊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하듯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KB는 고객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가지고 KB와 함께 자산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이제 솔루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막 금융 거래를 시작하는 10대, 20대 이런 미래 세대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부를 쌓고 키워나갈 이제 3040 세대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안정적이고 이제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이제 그 분들까지 대한민국의 이제 전 국민이 누구나 KB에서 자산관리 솔루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인생 이막 설계를 돕는 KB 골든 라이프 센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은행권 최초로 저희가 이제 은퇴 자산관리 전문 대면 상담 센터를 오픈을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뭐 금융자산이라든가 건강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뭐 건강관리 등 많은 맞춤형 이제 상담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어가지고 시니어 고객뿐만 아니고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뭐 2030 세대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또 핸드폰 하나만 쥐고 있어도 경제와 투자에 관해 궁금한 것을 묻고 나에게 이제 가장 적합한 투자 상품과 투자 계획을 세우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KB국민은행의 이제 스타뱅킹 앱이나 뭐 증권의 이제 대표 MTS죠. 마블 앱을 통해 고객들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와 상품 솔루션 그리고 목적과 생애 주기에 따른 포트폴리오 제안까지 원하는 것의 거의 모든 자산관리 솔루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보다 이제 세련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그리고 이제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촘촘하군요. 물샐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님. 이 자산가들의 이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니즈를 세심하고도 아주 세밀하게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패밀리 오피스 비즈니스를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국민의 평생 투자 파트너로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우리 고객들이 투자에 대한 고민을
바로 이 KB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디지털 채널의 편의성과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1등 DNA를 가진 KB가 향후 보여줄 자산 관리의 미래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시 2023년 투자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올 한 해 경제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건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요. 특별히 우리 투자자들이 유념하셔야 될 2023년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 있을지 오랜 기간 동안 금융시장 분석에 몸 담으셨고 현재 KB증권의 CIO이신 신동준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산 관리나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선택인데요. 아무리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상품을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면밀하게 유망한 지역이나 자산을 볼 때, 유망한 그 자산들을 볼 때 리스크를 좀 따져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큰 위험 혹은 알려져 있는 혹은 예고되어 있는 위험은 아무래도 그 경기 침체와 신용 위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제 전문가들 서베이를 했는데요. 그걸 보면 유로존은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80%, 미국은 60%가 넘는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요. 경기 침체를 대부분 다 예상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높게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고, 금리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채 자체가 좀 조정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실물 경제가 나빠지고 유동성이 좀 경색이 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계나 기업의 이 재무 건전성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고정금리 계약이 많아서요. 이 금리가 많이 올라도 크게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거꾸로 이 이자 비용이나 이제 전체적인 비용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미국하고 똑같이 동반해서 기준금리를 강하게 인상한 주변국들 혹은 신흥국들 이런 쪽의 그 타격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주체별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모르거나 혹은 데이터가 없는 위험이 있는 것이 이 그림자 금융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이 위험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이 레버리지에 대한 이슈는 그 규제가 은행은 워낙 강화가 됐기 때문에요. 이런 다른 은행보다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 혹은 비은행 중개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기관으로 대부분 다 좀 넘어간 상태라고 봅니다. 이들 중에서 이 레버리지를 좀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추구했거나 대출이나 이 위험 자산을 투자할 때 이 소수의 기업이나 아주 편중된 산업에 투자한 이런 케이스에서 좀 더 신용 위험이라든가 이 유동성 위험이 동시에 좀 나타날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미국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그때 느꼈던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괜찮아라는 건데요. 거꾸로 너무 위험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는 게 오히려 현재 미국 시장은 좀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준의 이제 컨센서스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는 연준의 긴축이나 경기 침체는 이미 대부분 다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어차피 물가는 기저효과로 떨어질 것이고 장기 금리도 결국 하락할 거다. 이제 이게 현재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고용 시장은 굉장히 좋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과연 물가가 생각했던 수준만큼 정말 충분히 떨어져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그렇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위로 꽤 오랜 동안 유지하거나 더 인상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장기금리가 진짜 그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은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진지하게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들을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리스크가 오히려 좀 더 드러나지 않은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면 이제 바로 가격에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야 할 이제 그런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신동준 본부장님은 뭐 업계에서 다 아는 최고의 채권 분석가였고 매크로 분석가로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매크로 변수들에 대해서 아주 차근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은행하고 이렇게 관계들을 많이 맺고 금융회사 임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을 많이 이제 뵙게 되는데 KB에 대한 인상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화려하거나 현란한 말씀으로 막 이렇게는 안 하시는데 또박또박 하셔야 될 얘기들을 이렇게 찬찬히 해주시는 항상 그런 느낌을 봤는데 오늘도 세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인상을 또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전문가 두 분께 고견을 차례대로 좀 청해 볼 텐데 올 한 해 2023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좀 부탁드릴 텐데 순서는 우리 이상하 본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신동준 본부장 이렇게 부탁드리죠. 예. 올해 시장이 어떤 방향일 것 같다. 또는 저희들이 상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간다. 이 말씀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하게 저희들이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을 분산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라. 이런 말씀을 뭐 비단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전문가분들 그리고 학계에 있는 책에서도 많이 써 있지만 제가 이 업에 몸을 담으면서 진짜 진심으로 느꼈던 게 책에 있던 그 말이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산도 분산을 하고 그리고 국가도 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화도 분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대체 자산이라든지 뭐 각종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자산도 분산을 하시고 국가도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그 국가를 자기 나라 근처에 있는 국가들을 좀 선호를 해요. 해외 투자를 할 때도. 그래서 자기 나라보다 좀 멀리 있는 데는 좀 주로 안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투자가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미국 자산이라든지, 뭐 유럽에 있는 자산들은 좀 많이 좀 투자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고, 주로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 투자를 하시는데, 예.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좀 멀리 분산을 시켜서 국가도 좀 분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도 분산을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월급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전세금이든 부동산이든 다 원화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원화라는 것은 우리는 일상적인 거지만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의 자산에 불과하거든요. 신흥국 통화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인생이 지금 원화에 집중 투자가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통화도 좀 분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제 불리한 환경도 극복해내고 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연성 이런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고 뭐 영어로 리질리언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투자가 여러분들이 작년에 채권도 힘들고 주식도 힘들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KB가 이제 고객 여러분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잘 성장시켜 나가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맡겨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자, 신동준 본부장님.
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분산 투자의 강조는 이상화 상무님께서 워낙 많이 잘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 뭐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연말이나 연초에 이맘때가 되면 제 자산도 어떻게 투자할까, 어디다 조금 더 자산을 넣을까 할 때 고민할 때 지금 가장 기대가 없는 곳은 어딘가. 네, 뭐 없어지거나 망할 곳은 아닌데 지금 가장 사람들이 나쁘게 보고 있는 곳은 어딘가. 그럼 뭐 지금 그 자산을 좀 투자해서 뭐 3년 뒤, 5년 뒤 혹은 뭐 1년 뒤라도요. 그렇게 쌓아나가는 전략도 저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가 가장 어두운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뭐 환경 자체가 불확실하고 또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라든가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저희가 살펴서 다양하게 분산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소중한 이 자산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잘 관리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좀 다해서 조언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과 규정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 신동준 본부장님의 새해 자산의 변동을 공시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좀 살짝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올해와 같이 여러 어려움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환경을 잘 헤아리고 파악하는 이 지피지기의 마인드셋 그리고 다양한 자산을 통한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셨고요. 한 명의 고객으로서 저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재용 총괄님께서 저희 KB금융그룹 임직원을 대표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2023년 새해 인사를 덕담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준비한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3 컨퍼런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투자 정보의 나눔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 시장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양질의 정보와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을 통해 고객들의 자산 관리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KB금융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늘 고객님의 곁에서 고객 자산을 지키고 또 함께 키워가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2023년 개면연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